이번 산불은 재발화에 대비한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나무 전체가 시커멓게 불에 타 어떤 나무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소나무숲 생태계 복원에 100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강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참담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상을 받아도 복구 비용에 못 미쳐 모든 걸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유일한 사망자인 50대 남성은 환갑인 누나를 구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로 구조에 나선 배달원들과 바닷물을 끌어다 불을 끈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국경 지역에 CCTV와 지뢰 섬광탄을 대거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강원 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발생 45시간 만에 거의 진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잔불 감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 상황은 인명피해가 1명 사망, 또 재산피해 주택창고 219채, 건물 관광시설 297동, 기타 시설 391채가 소실이 됐습니다. 자, 피해 면적을 좀 보면요. 이 고성 속초 250헥타르를 비롯해서 총 피해 면적 530헥타르, 축구장 740개 규모의 여의도 면적의 2배입니다. 자, 그럼 위성 영상을 보면서 피해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강릉 옥계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자, 검게 변한 이 부분, 산불로 소실된 탄 지역입니다. 이 넓은 지역이 다 재가된 겁니다. 지금 밑에 붉게 보이는 지역이 곳곳에 있는데 이곳은 산림이 온전한 곳입니다. 고성 속초 지역도 영상 속에 잿더미가 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최악의 산불로 잿더미가 된 현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입니다. 푸르던 산림이 온통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나뭇잎은 모조리 타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산을 지켜온 아름드리 나무들은 커다란 숯덩이가 됐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바스러져 버립니다. 나무 전체가 시커멓게 불이 타 어떤 나무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위에 떨어진 열매를 통해 밤나무였음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땅에는 검은 재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신발과 옷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뒤덮입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잿가루에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은 거대한 죽음의 땅이 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지표화재가 수관화재보다 월등히 빨라요. 또 지표는 막 다 타고 없어지고 그래요. 조상을 모신 묘지도 화마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봉분이 온통 시커멓게 불탔습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 지역 산림 500헥타르가 사라졌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깝습니다. 생명의 흔적이 사라진 산림 복원에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가늠조차 쉽지 않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지금 화면 보셨지만 이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 그 말대로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자, 이렇게 망가진 숲의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30여 년, 길게는 100년이라고 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불에 타 잘려나간 나무 밑동이 까맣게 그을렸고 멀리서 본 산등성이는 흙만 남긴 채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진 이번 산불은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들과 비슷합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를 태운 2005년 양양 산불, 축구장 160개 면적의 금강송 군락지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2017년 삼척 산불 모두 빠르고 건조한 양간지풍 탓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996년 초속 27m의 강풍과 함께 3,762헥타르를 태운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은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식생 생장으로 봤을 때 한 70에서 80%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망가진 숲이 제 모습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국립산림과학원이 강원도 산불 피해 보건지를 20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화재 현장에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이 살기 위해선 35년이 필요하고 토양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100년이 지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로 망가진 생태계가 회복하는데도 최소 3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아름다운 숲과 100년이라는 시간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동해안 산불 이제 대부분 꺼졌습니다. 자, 하지만 소방당국은 혹시 잔불이 다시 번질 수가 있어서 지금 뒷불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대책본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언제쯤 불이 완전히 꺼지는 건가요? 네, 강원도 5개 시군에서 꺼진 큰 불은 100% 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밤에 불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 당국은 인원 8천여 명을 앞으로 3, 4일 동안 동원해 뒷불 감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낮 12시를 기해 강원도 산불 진화율이 100%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부터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강수량은 적지만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재민의 고통도 아주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민은 몇 명 정도입니까? 네, 이재민들은 오늘까지 사흘째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 6곳에 이재민 500여 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70대 노인층이라 건강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피소 생활이 불편하지만 불탄 집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재민 심리 상담을 위해 상담 활동가 9명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옥계면 산불대책본부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보금자리는 잿더미로 변한 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가 돼서 정부 지원은 받게 됐지만 100% 이 보상은 안 돼서 이재민들의 한숨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 건지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원 고성군의 한 마을입니다. 주택 27채 가운데 절반이 까맣게 불탔습니다. 마을이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산불이 번진 주택은 이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가재도구도 뜨거운 열기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무너진 집터를 찾아온 이재민. 여기저기 뒤져봐도 뿌연 재만 날립니다. 손지 옷까지 나가려고 불이 여기서 빨갛게 탔는데 내가 손지 교복을 들고 나갔어. 근데 책은 다 못 챙겨가지고 나가지. 걔 책이 다 탔어. 한 마을에 살던 형제들도 두 가족이 모두 집을 잃었습니다. 참담하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탄 집을 새로 장만한 일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조립식 임시주택을 지원하지만 재건축 비용의 20%는 이재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갖다가 보상이 나와봐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정부에서. 이걸 정리하고 하려면 한두 푼 든 것도 아니고. 산불은 꺼졌지만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지 어떻게 살라는지 또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줘야지 어떻게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 이번 불은 그런데 농민들의 삶의 터전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농기구와 종묘 등이 불타면서 올해 농사는 사실상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강원 속초시 장천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이 산불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바라기에도 불이 붙어 싹이 트던 벽시도 이렇게 새카맣게 불탔습니다. 파종을 앞둔 옥수수 종묘는 잎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각종 모종이 다 타고 하우스 보다시피 하우스가 다 소실돼가지고 올해 농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산불은 창고도 덮쳤습니다. 트랙터와 벼 건조기 등
농기구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하나 건질 거 없이 다 망가졌습니다. 농기구도 일절 지금 없잖아요. 뭐 삽 한 자루도 없고 하는데 뭐 심지어 호미 한 자루도 없고. 마늘밭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밭을 다시 일굴 호미 한 자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늘밭은 지금 뭐 3분의 1밖에 못 쓸 것 같고 지금 나머지 밭은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 힘들잖아요. 호미고 뭐이고 하나도 없잖아요. 농기계가. 산불에 어미소를 잃은 송아지는 젖동량을 하며 버팁니다. 연기를 먹어서 저 부위도 뒤었잖아. 그 새끼도 못 먹이고 이게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게 죽을 것 같아요. 사상 최악의 강원도 산불로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자, 안타까운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산불로 이 공장과 식당 등 수백 채의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재산 피해도 걱정이지만 일자리를 잃게 돼서 생계가 막막한 이들도 많습니다. 이 소식은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쪽에는 타다 남은 황태와 노가리 등 건어물이 수북합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냉동 창고에 쌓인 제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사흘째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만 30명. 피해 보상 전까지는 건물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을 처지입니다.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한 30년 고생해가지고 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아주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리니까 아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조 잔디가 시커멓게 탔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과 자동차도 불탔습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1억 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한 썰매장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름 물썰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복구가 엄두도 나지 않고. 동해안 곳곳을 휩쓴 산불이 생계의 터전과 일자리마저 빼앗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 쭉 보셨겠지만 이쯤 되면 이번 산불로 이 지역 경제 도시 기능 완전히 마비된 것 같습니다. 고성 산불은 택배 물류 터미널도 태웠습니다. 고성, 속초, 양양 등지에 향하는 이 택배 배송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택배 물류터미널 건물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물품 분류 기기들도 완전히 불에 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성과 속초, 양양 지역을 담당하는 이 물류터미널은 고성 산불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 택배 배송이 지연됐습니다. 터미널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탄 이 택배 업체는 주차장에서 물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곳들이 복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배송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택배 터미널에다가 보관을 하거나. 또 다른 택배 물류센터도 발화 지점과 가까워 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창고가 비어있던 터라 더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보상 문제도 관건입니다. 택배 약관상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보상이 어렵지만 피해 전체를 천재지변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상은 있어야지 너무 피해가 가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배송 지연 사태 자체는 불평 없이 받아들입니다. 괜찮죠. 지금 저희 아파트 주민들도 택배가 올 게 되게 많은데 서로 괜찮다고 하면서. 산불 화재에 따른 2차, 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이번엔 산불 현장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의 유일한 사망자인 50대 남성은 거동이 불편한 누나를 구하려고 집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집 주인은 온통 검게 그을었습니다. 지난 4일 밤 9시쯤 강원 고성군의 한 주택에서 쓰러진 59살 김영갑 씨가 숨졌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의 유일한 희생자입니다. 당시 산불은 숨진 김 씨가 일하던 공장과 김 씨의 누나가 지내던 집까지 덮쳤습니다. 숨진 김 씨가 일하던 공예 공장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집에 있던 누나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나 김순점 씨는 화를 면했지만 김 씨는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김 씨는 혼자 지내는 누나를 23년 동안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자가 안 났어요. 걔는 호수를 불 끄다가 바람에 확 불어서 나가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모르겠네요. 아직도 지금. 20년 넘게 김 씨 남매를 지켜본 이웃 주민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 불이 나니까 누님을 모시고 나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섭섭하겠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씨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고향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달려온 한 의용 소방대원은 부모님 집보다 이웃집에 먼저 물을 뿌렸습니다. 속초에선 현직 소방관의 집에 산불이 번지자 이웃 주민들이 대신 불을 꺼줬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동해시의 한 주택입니다. 집이 불에 타면서 천장과 벽이 무너졌습니다. 침대와 에어컨 등 살림살이도 녹아내렸습니다. 틀니와 보청기도 못 챙길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돈 찾아다가 넣어놓은 것도 안 가져오고 이도 새로 했는데 이도 못 챙기고. 의용 소방대원 이경우 씨 부모의 집이었습니다. 포항에 살던 이 씨는 고향인 동해시에 큰 산불이 나자 동료들과 달려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모 집과 이웃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부모가 대피한 걸 확인한 뒤 밤새도록 이웃집부터 불을 껐습니다. 내 집을 떠나갖고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속으로는 많이 울었습니다. 조금도 산불 비상근무를 하던 현직 소방관 집도 불탔습니다. 강원 소방본부 소속 김진술 소방경의 가족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화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24시간 거의 뭐 대기 수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잠 한 번도 못 자고. 이웃 주민들이 김 소방경 집의 불을 꺼준 덕분에 집이 완전히 불타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위기 속에선 어느 때보다 시민의식이 빛나기도 하죠. 배달원들은 오토바이를 몰고 대피를 도왔고 시민들은 바닷물까지 끌어와 횟집에 난 불을 껐습니다. 용감한 이웃들 사연은 이상배 기자가 전합니다. 주택가 주위가 온통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민 대피를 돕습니다.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진 날 음식 전문 배달업체 직원 8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잿가루가 섞인 연기 때문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불 확산이 크게 난 쪽으로 주위를 돌면서 사람들하고 뭐 강아지들이나 노인들 뭐 등등 혹시나 도움 드릴 만한 거 있으면은 그렇게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도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속초시 장사항의 2층짜리 횟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 남성이 파란색 호수를 들고 달려갑니다. 옆 건물 횟집 수조에 있던 바닷물까지 동원해 불을 껐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화재 진압을 도와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이 타버리면은 장사동이 다 수대밭 되니까 이쪽은 급한 대로 바닷물로 이제 뿌리기 시작한 거죠. 아찔했던 위기의 순간, 이웃을 돕는 용감한 시민의식이 더욱 빛났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 헬기가 총출동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강풍을 견딜 수 있는 대형 헬기가 속 시원한 대안이지만 당분간 구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 소속 헬기가 상공에서 물을 뿌립니다. 러시아산 카모프 기종으로 한 번에 물 3톤가량을 씻습니다. 강력한 물대포를 쏘아대는 이 헬기는 S-642 기종으로 담수량이 8톤 가까이 됩니다. 반면 산불 진압을 거둔 군용 헬기는 용량이 1톤에 불과합니다.
소방 헬기도 산림청 헬기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가량밖에 물을 싣지 못하는 데다 운행 가능 시간이 짧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가동도 어렵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산림청 헬기들이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소방 헬기는 원래 이제 산불용이 아니기 때문에 산불을 끄려면 대형 헬기가 절실합니다. 이제 산불을 진압은 한꺼번에 많은 물을 뿌려야지만 그 효과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산불 기간하고 강풍이 부는 기간하고가 겹치잖아요. 하지만 산불 집중 기간이 짧아 여러 대를 구매하면 연중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한정된 예산도 문제. 강원소방본부는 지난해 초속 25m 강풍에도 뜰 수 있는 카모프 헬기 예산을 신청했지만 대당 250억 원이나 하는 가격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5톤 이상의 물을 싣는 중형 진압 차량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기를 자꾸 이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임도변의 사륜 구동으로 갈 수 있는 중형 진압 차량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전문가들은 산불 관리 주무기관인 산림청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최근 국경지대에 이 섬광탄과 도청 장비 CCTV를 대거 설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압록강을 따라 이어져 있는 북중 국경 철조망에 감시용 카메라 장비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철조망 일부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일부 탈북 루트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는 북한말로 신호탄이라고 불리는 섬광탄들도 곳곳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자가 줄을 건드리면 섬광탄이 터지는 구조로 북한 경비대는 폭발음과 불빛을 보고 탈북자들을 체포합니다. 섬광탄에 탈북자들이 화상을 입는 일도 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편으로 체제 이완을 우려해 탈북을 막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올라가면서 체제 강화랍시고 단속이 심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서 출발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남한 물건을 갖고 있다 적발된 사람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공개 재판도 재개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책임을 물어서 협상 실무진들을 문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준비 부실한 게 이유인데 통역까지 질책을 받은 게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남 대미 협상 라인도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자였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와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2차 미북 회담을 복귀하는 내부 총화 이후 문책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 상황 보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도 실수를 질책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결렬 직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지만 신혜영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신혜영이 통역을 주저하자 미국 측이 대신 통역한 일도 있습니다. 인권도 논의하고 있습니까? 대미 협상 총책임자였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의 교체 전망도 나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김영철, 김성애 통정부 라인이 미국이 제시했던 그 빅딜 카드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책을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도 강경파인 김영철보다 리용호를 협상 파트너로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경제 상황이 나빠서 불만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민심을 들어보니 이렇다 이런 건데
당내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4.3 보궐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전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호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언론이 비판하지만 지표를 보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겉으로는 선전했다고 자평했지만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겸손해져야겠다 또는 약간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주도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인사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 해명 논란에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청와대발 악재가 뼈아프다는 반응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1%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선 당시 득표율 41.08%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청 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지난달 국회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이며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8명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앞 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경찰 추산 조합원 9천여 명이 모였는데 일부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차단벽을 뜯어내는 등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단식경찰관들이 한 3명 정도 확인이 되고요. 펜스도 다 부서졌어요. 경찰은 체증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경찰을 폭행한 시위자 8명을 특정하고 오는 12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특정해 소환을 시작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단에 밀치고 멱살 잡고 넘어뜨리셨습니다. 사과하세요. 당시 기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조합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흥분해서 과하게 행동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오는 8일 다른 폭행 가담자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서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공사 중인 구덩이에 빠져 다쳤습니다. 김포에선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이심철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차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34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단 시설을 뚫고 깊이 2m짜리 배수관 공사용 구덩이로 돌진했습니다. A씨는 가볍게 다쳤습니다. 안면부 찰과상이 관찰돼서 병원 이송 실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코피가 났다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A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에는 경기 김포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나 62살 B씨가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 덕특도 앞바다에서 29톤짜리 관광선이 암초에 걸렸습니다. 승객 28명 등 30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물에 빠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가깝게 섬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가 이제 오늘 아침 9시쯤 충북 영동군에서는 승용차에 받친 25톤 덤프 트럭이 도로 옆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차에서 내립니다.
마약 공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랑 친하다는 경찰청장이 누굽니까? 없어요. 수원지법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4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2015년 5, 6월과 9월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엔 항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마약을 유통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2015년 9월 대학생 조모 씨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으로 지목됐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조 씨와 달리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지인들에게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가까운 관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황 씨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추가 혐의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하락세가 바닥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은 지난해보다 2억 원 가까이 전셋값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10월 7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85제곱미터형 전세가 이달 들어 5억 2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6개월 만에 1억 8천만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날짜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두개 하죠. 전세값 하락은 이제 시작이란 분위기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26%나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만 올해 11,000세대 입주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주변 하남시까지 합치면 미니 신도시급 입주 폭탄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하락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대기 물량이 많은 강동구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전세 가격이 0.3% 하락해 낙폭이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역전세난이 심화되면 집주인은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조금 껴있는 주택이라든지 혹은 좀 어떤 안전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3만 2천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습격 무기는 모형 권총, 자유조선과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네, 지난 2월이죠.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에이드리안 홍창 일당이 사용한 무기가 26유로, 우리 돈 33,000원짜리 모형 권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의 보도인데요. 신문은 이들에게 모형 권총 등을 판 총포상 사장이 홍창 일행에게 판 권총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총포상 상인을 인용을 해서 홍창이 혼자 가게로 가서 26유로짜리 모형 권총 6정과 함께 권총집, 또 나이프, 수갑, 고글 등의 5개 종류의 그 무기를 사고 800유로, 102만 원 정도를 현찰로 내고 나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가게 주인에 따르면 홍창은 스페인어를 아주 잘했고 말총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요. 수염을 기르거나 안경을 쓰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신문은 또 스페인 당국이 이 가게의 CCTV를 통해서 홍창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의 또 다른 언론은 홍창 일당이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좀 볼까요? 낙엽 태웠다 징역 1년. 이 산불 조심 깃발을 보니까 산불 관련 이야기 같아요. 네, 가을철에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을 태웠던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이죠. 서울 관악구의 한 야산 등산로 입구에서 주변 낙엽을 모은 다음에 종이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예. 이 사람이 불을 붙이는 행위를 본 지나가던 사람이 위험하다, 이렇게 제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이 사람이 112에 신고를 했고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도 보듯이 이제 건조할 때 이 산불 나면 참 큰일 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도 예. 이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불길이 주변 수목과 인근 주택 등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이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3시간 9분 대 37분. 아,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상목 앵커는 가사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는 어떻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 평일 아내의 평균 가사 노동 시간과 남편의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네. 아내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집안일을 합니다. 네. 여기서 집안일이란 육아는 제외한 시간입니다. 반면 남편은 평일 평균 37분, 37분. 토요일은 70분, 예. 일요일은 74분 정도만 가사를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하지 않을수록 가사 노동 시간은 길어지는 성향도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의 신체 접촉 논란을 두고 농담을 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또다시 조롱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를 나누며 포옹을 합니다. 단상에 오르자 청중을 향해 웃으며 농담을 합니다. I just want you to know I had permission to hug Lonnie. 앞서 여성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신체 접촉이 불쾌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농담을 한 것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행사 중 어린이들이 무대로 올라오자 한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또다시 농담을 합니다. By the way, he gave me permission to touch him. 피해 여성에게 미안함을 느끼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I'm not sorry for any of my intentions. I'm not sorry for anything that I have ever done. 외신들은 농담할 문제가 아니라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기고문을 올려 책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 합성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조롱한 데 이어 바이든에게 위협을 느낄 사람은 바이든 자신이라고 비꼬았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식품업계에 때 아닌 복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단종됐던 옛 제품들이 하나하나 다시 출시되고 있는 건데요.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는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석의 맛, 소고기 국물. 30여 년 전 출시돼 1991년 단종된 한 라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이 제품이 최근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뉴트로가 식품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추억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를 추억하는 고객님들이 이런 제품이 있는데 한번 다시 출시해 줄 수 있냐 이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요. 대형마트 매대에도 80년대 스타일 제품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판기 우유부터 과자, 칼국수까지 화려한 별이 달린 포장지에는 수십 년 전 캐릭터와 글씨체를 그대로 재현했고 추억의 맛이라는 홍보 문구도 넣었습니다. 현대적 재해석으로 신선함도 더했습니다. 26년 전 출시된 제품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맛은 좀 더 새콤하고 짜게 달라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과거 제품들. 뉴트로 열풍 속에 식품업계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강원도 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 잡히면서 땅속 곳곳에 숨어있는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강풍도 10배 가까이 수그러들었고 약한 비까지 더해져서 진화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는 오늘 늦은 밤사이 비가 그치겠고요. 이 강원 남부와 충청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 6시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 5mm 미만, 남해안은 10에서 2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대기질 보통이 예상되고요. 이 중부지방은 낮 동안 무척 포근해서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낮 기온 19도가 전망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천년 고찰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든 이 양양 산불이 뇌리에 생생한데 이번 화마는 더 무섭고 충격적입니다. 우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매년 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바람으로 인한 산불을 최소화할 방제체제 점검과 장기 대책도 빨리 손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